고발하는 이유는 난치병 환자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부 다 조작된 겁니다. 처음부터 복제된 줄기세포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관련 논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제보자는 이미 언론에 다 까발려줬고 천하의 처중일론 됐는데 그렇다고 여기서 그냥 헌신짝처럼 내다버려? 난 진실만 말했어요. 자, 영화 제보자의 한 장면들을 여러분께서 지금 보셨는데 내부 고발자, 영어로는 휘슬 블로우라고 하죠.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이다 이런 뜻인데 국정원 내부에서 이 호루라기를 불었다가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직접 인터뷰를 했는데 어떤 사연인지 이동영 차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동영 차장. 네. 자, 국정원이라면 사실 비밀스럽게 움직이는 조직이긴 한데 내부에 문제가 있으면 고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일을 다루는 곳일수록 그 문제를 외부에서 알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내부에서 문제점을 지적해주는 휘슬블로어가 정말 필요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일을 했다가 오히려 큰 피해를 본 분이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들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인데 바로 이 사진에 등장하는 바로 이분인데 이분 어떤 분인지 소개를 해 주십시오. 예, 올해 53살인 황교안 씨라는 분인데요. 네. 1988년에 국정원에 입사를 했고요. 자, 2006년에 이스라엘에 파견을 나갔다가 네. 2007년에 내부 고발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을 당했고 그 이후 1년간 일용직 근로자로 일을 했고요. 현재는 보험 판매원으로 일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는 정말 후회하고 있다. 그런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옳은 일을 했는데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자신의 삶이 힘들게 되다 보니까 후회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러면 궁금한 거는 네. 뭐를 내부 고발을 했는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자, 국정원에 근무를 하다가 외교부 파견을 나가서 이스라엘, 주 이스라엘 한국 대사관으로 파견을 나가게 됩니다. 예. 당연히 대사관에서 근무 먹고 잘 수 없기 때문에 인근에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데 네. 먼저 가 있던 선임자, 선배죠. 그 사람이 3,400만 원의 공간을 계약해 주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1년 뒤에 이면 계약서를 발견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이 선배가 실제로는 1,400만 원짜리 집을 3,400만 원이라고 속이고 2천만 원을 가로챈 거죠. 예. 자,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본국 국정원에 보고를 했습니다. 예, 당연히 세금을 그렇게 마음대로 썼는데 횡령을 한 건데 해야죠. 그랬더니 국정원의 답은 원만히 해결해라. 예. 참 답답한 노릇이었죠. 그래서 자, 난 더 이상 이런 조직에 몸담을 수 없다라고 그 사직서를 제출을 했는데 국정원에서는 사직서가 처리됐다라고 연락을 받았다는 게 황교안 씨의 주장이고요. 예. 황교안 씨는 당연히 이제 모든 국정원과의 나의 관계는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한동안 해외에 계속 체류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국정원에서는 사직서가 처리되지 않았는데 너 멋대로 귀국하라는 명령을 듣지 않고 해외에 당신 멋대로 체류를 했다. 자, 지시를 어기었으니 당신은 징계 대상이다라고 해서 기환명령 거부했다라고 하면서 해임을 결정해버린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 돈을 횡령했다라고 지목된 사람은 공무원 연금까지 다 수령을 하는 생활을 누리고 있고 예. 본인은 이렇게 잘못된 징계를 받아서 결국 해임 처분이 됐고 그래서 공무원 연금 수령 대상도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 아닐 수 없는데 옳은 일을 했다는 것 그건 우리 사회가 평가하고 지켜주지 않으면 누가 옳은 일 이런 휘슬블로우의 역할을 하겠습니까? 저희가 이 황교안 씨를 직접 전화로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그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보고 차원에서 한 겁니다. 공금횡령 사건이 이루어져서 그 전임자가 잘못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걸 보고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잘못된 걸 바로 잡아달라고 보고를 했던 거 들어주지 않은 것보다 사직서에 한 의원면직이 초래됐다고 해놓고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모든 본부 직원들이 다 있는 앞에서 해임을 시킨 거 그게 더 억울합니다. 내가 20여 년 동안 동료 선후배 직원들하고 생활을 해왔는데 그분들하고 인사도 나누고 와야 되는데 그런 기회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류혜 교수님, 지금 얼굴을 보니까 좀 굉장히 강직한 분이라는 게 얼굴에서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동료들한테 인사도 못하고 나오는 저 심정, 정말 안타까운 그런 일이네요. 그 심정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방금요, 우리는 저분이 통화하는 내용이 나오면서 자막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국정원 내부 고발자라고 나왔습니다. 예. 공익신고자라는 법이 지금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저 사람을 내부 고발자라고 부를까요? 우리부터가 벌써 말을 잘못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저분은 내부를 고발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공익신고를 한 것이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짓말로 지어낸 것이 아니었고요. 예. 그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이름부터 바꿔줘야 합니다. 그러네요. 저희도 다음부터는 꼭 수정을 해서 그럼요. 쓰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가 내용이 조금 더 있는데요. 그 내용까지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생활비가 막막해서 제가 취직도 못하고 직장 구하기가 어려웠었고 그래서 일용직 근로자 막노동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태고 어디에 몰입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일부러 건설 현장 이쪽 노동자 일을 갖다가 택했던 거고 1년 동안 하니까 많이 또 이제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더라고요. 잊을 수 있어서. 뭐 내부 고발로 생각을 해서 뭐 불이익을 준다 해도 저는 그 길을 택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국가 공무원으로서 그 법적 의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가족들한테도 절대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권하겠어요. 자, 우리가 선진사회로 가려면은 조직 내부의 문제를 용감하게 고발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고발자를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네. 그런 사회적 의무가 있는 건데 주희 교수님, 우리 관련법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 부패방지법과 그리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있는데요. 사실상 그 법들이 실효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호루라기 재단이라는 것도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처럼 잘 보호가 되지 않고 우리조차도 그들을 자꾸 내부 고발자라고 말을 하면서 실상 보호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실상입니다. 예, 공익신고자, 앞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자, 공익신고자 보호 현황, 이동희 차장이 조금 설명을 해 주시죠. 예, 내부 공익신고자라고 이제 바꿔 불러야겠는데요. 예. 내부 신고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느냐. 자, 보호 조치나 신변 보호, 신분 공개 경위 확인, 예. 불이익 조치 금지 책임 감면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데 예. 모두 40건이 접수가 되고 그중에서 고작 실제 집행이 된 것은 13건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주는 제도 자체도 아직은 미흡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저런, 옳은 일을 한 사람들이 절대 피해를 봐서는 안 되겠죠. 그건 절대 선진사회가 아닐 겁니다. 이렇게 공익신고를 하신 분들 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법 체계가 더 꼼꼼하게 정비가 돼야겠습니다.